여러분, 만약에 새로운 바닷길 하나가요, 한 나라의 운명을 통째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서울대학교 김태우 명예교수의 분석을 바탕으로 어떻게 북극 항로라는 길이 대한민국의 천년 묵은 지정학적 과제를 풀어낼 열쇠가 될 수 있는지 오늘 한번 자세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도발적인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과연 한 나라의 운명이라는 게 정말 그 땅의 위치, 그러니까 지리 때문에 결정되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지정학적 저주라는 개념의 출발점입니다. 지도 한번 펴놓고 보면요. 우리나라 한반도랑 저기 이탈리아 반도가 꼭 닮았어요. 둘 다 대륙에서 쑥 뻗어나온 모양이잖아요. 그런데 겉모습만 비슷할 뿐 이 두 반도가 겪어온 지리적 운명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이탈리아는 보세요. 북쪽의 알프스라는 거대한 천연 요새가 딱 버티고 있잖아요. 대륙에서 쳐들어오기가 너무 힘든 거죠. 반면에 우리 한반도는 어떻습니까? 북쪽의 강들은 방어선 역할을 하기엔 너무 약하고 남쪽 바다 건너에는 일본이라는 강력한 해양 세력이 딱 버티고 있었죠. 김태우 교수는 이렇게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사이에 껴서 이쪽에서도 치이고 저쪽에서도 치이는 나라를 연안국이라고 부르는데 역사적으로 늘 침략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위치였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핵심적인 불리함이 딱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 말씀드린 대로 연안국으로서의 취약함. 둘째, 주변 강대국인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덩치가 가장 작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을 때 도움을 청할 만한 멀리 떨어진 동맹, 그러니까 옛날 말로 원교를 할 대상이 우리에겐 없었다는 겁니다. 김태우 교수는요, 바로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합쳐서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딜레마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바로 지정학적 저주라고요. 그네 말이죠. 이 저주가 그럼 영원할까요? 다행히 그렇진 않습니다.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전 세계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가면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를 맺는 규칙, 이 게임의 룰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보입니다. 옛날 농업시대에는요, 땅이랑 식량이 전부였잖아요. 한정된 자원을 두고 이웃나라랑 싸워서 뺏는 수밖에 없는 그런 제로섬 게임이었죠. 이웃은 그냥 공격의 대상, 근공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산업시대는 다릅니다. 모든 생산 요소를 한 나라가 다 가질 수는 없으니까 서로 부족한 걸 교환하는 보완관계, 즉 무역 파트너가 될 수 있게 된 거죠. 바로 이 새로운 룰이 적용되면서 기존의 지정학적 틀에는 없던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미국과 러시아죠. 산업 구조가 비슷한 중국, 일본과는 어쩔 수 없이 경쟁 관계에 가깝지만 미국과 러시아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가진 기술과 생산력은 그들이 필요하고 그들이 가진 자원과 에너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필요한 정말 환상의 짝꿍 같은 관계인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모든 판을 뒤엎을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북극 항로입니다. 이건 그냥 새로운 바닷길 하나가 뚫리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문명의 흐름 자체를 바꾸는 거대한 전환점이라고 봐야 합니다. 북극 항로,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지구온난화 때문에 북극 얼음이 녹으면서 열리고 있는 새로운 바닷길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뭐랄까 하늘이 열어준 지름길 같은 거죠. 기존 남방 항로랑 비교하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쓰는 남방 항로는요, 보세요. 호르무즈 해역, 홍해, 남중국해, 여긴 뭐 거의 화약고잖아요. 언제 막힐지 모르는 불안한 길이란 말이죠. 그런데 북극 항로는요, 대부분이 러시아라는 한 나라 영향권 안에 있어서 훨씬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물론 아직 얼음도 많고 돈도 많이 들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김태우 교수는 이런 지적을 딱 잘라 말합니다. 그건 숲은 못 보고 나무만 보는 격이라고요. 옛날에 유럽 사람들이 대서양을 건너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 당장의 어려움만 보고 이 거대한 문명사적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필연이에요, 필연. 왜냐하면 전 세계 교역량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걸 기존 남방항로 하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결국 북극항로는 우리가 좋든 싫든 열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미래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길을 그냥 이용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대박은 이 새로운 글로벌 대동맥의 중심, 즉 허브 항구가 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싱가포르죠. 원래 말레이 연방에서 쫓겨날 정도로 아무런 희망이 없던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말라카 해협이라는 그 중요한 길목에 허브 항구를 딱 만들어서 지금은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하나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허브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2의 싱가포르, 그 자리는 어디가 될까요? 지도를 보세요. 북극 항로와 기존 항로가 딱 만나는 바로 그 지점. 네, 바로 대한민국의 동남해안,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최고의 후보지라는 겁니다. 그럼 가만히 놔두면 항만 규모가 어마어마한 중국이 이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여기서 지정학이라는 변수가 작동합니다. 미국과 일본 입장에서 중국이 이 새로운 길의 중심까지 장악하는 걸 절대 원치 않을 거란 말이죠. 바로 이 틈새가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에요. 이 엄청난 기회의 문이 영원히 열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과연 얼마나 될까요? 김태유 교수가 제시하는 시간은 딱 1년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직후 단 1년. 정말 짧고 결정적인 골든타임인 거죠. 아니, 왜 하필 1년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 경제는 완전히 박살이 나겠죠. 이 위기를 벗어나려면 자기들이 가진 막대한 에너지와 자원을 어떻게든 팔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건 미래의 경제 라이벌인 중국이나 일본한테 넘기기엔 너무 껄끄러운 거예요. 바로 그때 완벽한 보안 파트너인 대한민국이 이상적인 대안으로 떠오른다는 아주 치밀한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1년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기회는 그대로 중국이나 일본으로 넘어가 버리고 다시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영원히요. 결국 대한민국 앞에는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과거의 지정학적 저주에 갇혀서 힘겹게 버티는 천년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천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이 천재 이루의 기회를 붙잡아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열 것인가. 그 선택의 순간이 바로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